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군대 파병이 정치적 승리라고 확신? 그리고 메타, 스케일 AI에 140억 달러 투자 및 CEO 알렉산드르 왕 영입 논의 중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로스앤젤레스 시위에 대응해 군대를 파견하고 이를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복잡한 정치적 맥락과 함께 해석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로스앤젤레스. 이곳에서 최근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는 격렬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이 불타고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 방위군 2,000명을 로스앤젤레스에 파견하겠다고 발표했고 연방 해병대까지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치안 유지 차원을 넘어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강력한 법과 질서의 이미지를 다시금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시위대가 불타는 차량 옆에서 멕시코 국기를 흔드는 장면, 무장한 주 방위군과 대치하는 모습, 이런 이미지들은 대통령에게 있어 정치적으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민주당은 범죄에 약하다는 트럼프식 프레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이죠. 공화당의 한 전략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자신이 원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반면 그의 경쟁자들은 불타는 차들 사이에 서서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된다. 실제로 공화당은 이번 시위를 무법 상태라는 단어 하나로 민주당을 묘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은 위험 부담도 큽니다. 주 방위군을 대통령 명령으로 연방화한다는 건 미국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흑인 인권 운동을 지지하며 남부주지사의 정책을 무시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상황과는 다르게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기에 권한 남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은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주 검찰총장도 대통령의 행동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섬은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지금 트럼프가 밟고 있는 선은 넘지 말아야 할 국가적 경계선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강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뉴섬은 체포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로스앤젤레스 시위대를 직업적 선동가이며 반란자라며 투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이 침을 뱉으면 우리는 공격할 것이라며 물리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문제와 치안 문제를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최근 그가 겪고 있는 다른 정치적 논란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 메디케이드 삭감 관련 법안 논란 등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한 전략가는 그가 메디케이드로부터 1,300만 명을 배제하려는 논쟁은 피하고 이민 이야기만 반복하는 이유는 그게 자신에게 유리한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유권자들이 그의 조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체류자를 강제로 추방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범죄와 치안 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와 경찰 충돌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 대선을 앞둔 여름, 위스콘신주의 케노샤에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도 그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지역 당국은 그의 방문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만류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직접 나섰습니다. 비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선택적으로 그 원칙을 적용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기소된 1,500명에 대해서는 집권 초기에 대부분 사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경찰을 폭행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 내 일부 인사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단순히 국가방어가 아닌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트럼프가 과거 시위 상황에서 다리에 쏴버리는 건 어떤가라고 묻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과 행정부 내부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파견은 단순한 치안 문제 그 이상입니다. 이는 그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리함을 확보하려는 계산된 전략일 수 있으며 동시에 미국 내 권력과 권한의 균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메타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승부수를 던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메타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스케일 AI에 14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CEO 알렉산드르 왕을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는 현재 자사의 인공지능 프로젝트 전반을 재정비하는 중입니다. 특히 AI 언어 모델, 라마의 개발이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으면서 회사 내부에서는 인재 확보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등장한 이름이 알렉산드르 왕입니다. 알렉산드르 왕은 스케일 AI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AI 분야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메타는 그가 이끄는 팀 전체가 메타의 합류해 차세대 초지능 AI를 함께 개발해 주길 바라고 있으며 현재 그의 고용을 두고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완료된다면 메타는 스케일 AI 지분의 약 49%를 확보하게 되고 이는 메타 역사상 가장 큰 외부 투자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지분이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향후 의결권이 부여될 경우 알렉산드르 왕이 메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케일 AI는 이름만 보면 첨단 연구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상 그 핵심은 데이터 라벨링입니다. 전 세계 약 10만 명의 계약직 인력이 사진에 이름을 붙이고 텍스트를 정제하며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도록 훈련시키는 스토리를 구성합니다. 이 회사는 오픈AI, 구글, 메타 같은 대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고 최근엔 AI 개발용 소프트웨어 툴도 제작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핵심 비즈니스는 라벨링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메타는 이런 회사를 눈여겨보고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려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시간과 속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후발주자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메타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키워 시간이 걸리는 방식보다는 이미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가진 스타트업을 통째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AI 스타트업에 지분을 투자하며 인재를 확보하려 해왔고 이번 메타의 움직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 역시 최근 라마 프로젝트의 진척에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직접 인공지능 연구자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초지능 개발 인재 확보에 나섰고 이번 투자 결정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의 최고 제품 책임자인 크리스 콕스는 직원들에게 AI 리더십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내부 메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거래가 발표되면 메타는 스케일 AI의 주주들에게 일부 투자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며 스케일 측은 기업 소유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메타는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파트너로서 AI 미래를 함께 설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거래는 단순한 기업 간의 투자 이상입니다. 현재 글로벌 테크 업계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고 그 승자가 향후 수십 년간 기술 산업의 주도권은 물론 사회 구조와 경제 판도까지도 재편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메타 역시 이 흐름에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더 공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메타의 최근 상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라마 모델의 상위 버전 출시가 계속 미뤄지며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는 메타가 일반 공개 모델과는 다른 별도의 버전을 사용해 성능을 부풀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라마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일부 고위 인사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며 내부의 불안정성이 외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메타가 AI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번 스케일 AI 투자권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속도도 인재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외부의 역량을 과감히 끌어들이며 AI 주도권을 다시 잡아보려는 시도? 과연 이 전략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알렉산드르 왕이라는 젊은 CEO가 메타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